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한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의 발언에 대해 불안정하고 위험한 소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최근 관계 강화 움직임을 지적하면서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베단트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비난하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한 논평 요청을 받았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레토릭, 즉 수사일 뿐이라며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Well, this kind of rhetoric is just another example of the kind of behavior that we believe to be just incredibly destabilizing, risky, and dangerous. And so we have repeatedly said that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rbor any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We continue to be willing to engage with Pyongyang without preconditions. 파텔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3자는 물론 다른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최선의 대북 관여와 북한의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억제 방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7일 러시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한반도 전쟁 발발 여부는 미국에 달렸다며 미국이 계속 도발적인 조치를 취하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추가 핵실험이 이뤄질지 여부는 한반도에서의 군사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달렸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어 최근 러시아가 북한 동결 자금을 일부 해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f course, it is something that we are deeply concerned about, not just this specific event, but we've spent a good amount of time in this briefing room talking about the closening of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Russia. There continues to be a clear track record of that. 파텔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최근 친밀도를 높이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에 대응해 동맹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 6일 러시아가 유엔 제재로 동결된 북한 자금 약 900만 달러를 해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군사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면서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패트릭 라이더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한국에 대한 군사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느냐는 질문에 임박한 공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지역을 감시하고 영내 안보와 안정을 위해 한국, 일본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과 미사일을 제공하는 대가로 어떤 무기나 기술을 제공받았는지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전달할 정보는 없지만 두 국가 간에 그런 관계가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길 바라면서 러시아에 무기 등을 제공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달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첨단 군사 역량 추구를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만큼 북러 군사 협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의회 상원의원들이 오는 4월 미국을 공식 방문하고 국빈 만찬에 참석하는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초청할 것을 하원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전 일본 주재 대사를 지냈던 공화당의 빌 해거티 의원과 일본계인 메이지 히로노 민주당 의원 등 미국 상원의원 28명은 지난 6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기시다 총리의 의회 연설 초청을 위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은 올해 미일 안보조약 체결 64주년이자 미일 무역협정,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 5주년이 되는 해라고 강조하면서 기시다 총리의 의회 연설 초청은 미일 동맹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시의적절하고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미일 동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타이완 해협, 남중국해 등지에서 중국군의 공격적인 행동 등 영내의 중대한 도전에 맞서 싸워왔으며 미국과 일본은 인도 및 호주와의 4자 안보 대화, 쿼드와 한국과의 3자 협력 등
영내의 중요한 다자간 파트너십을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인조 모바일 제품 규모가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련 제품이 미국에 유입될 가능성이 최근 거론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산 제품 반입은 현행법 위반으로 몰수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북한산 가발이 수입되지 않도록 기업들이 공급망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이 북한산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모바일 제품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반입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들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8일 BOA의 관련 질문에 대해 기업들은 공급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북한산 제품 반입 위험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업들은 북한의 노동력 등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전 대책을 마련해 공급망을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다면서 기업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실사를 진행하고 그들의 전체 공급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모바일 수출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소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가발과 속눈썹, 수염 등 인조모바일 제품은 1억 6,674만 달러어치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 수치는 전체 대중 수출액의 57.1%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사람의 머리카락 등 재료를 수입해 역외 가공 형태의 무역으로 가발과 속눈썹 등을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다시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최대 가발 수출국이 미국인 만큼 북한산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해관총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가발 등 인조모바일 제품의 수출액은 55억 3,429만 달러로 이 가운데 대미 수출액은 28억 4,143만 달러로 전체의 51.3%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산 제품이 미국에 반입될 가능성이 항상 있는 만큼 기업들의 철저한 공급망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There's always the possibility that North Korean goods could enter the United States under the Chinese or other labels. What this really depends upon is firms taking and managing their supply chains, inspecting their suppliers, and ensuring that their subcontractors do not use North Korean labor. 한편 국토안보부는 북한산 가발의 미국 반입을 막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7년 미국의 대통령은 이란, 러시아,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 대응법에 서명했다면서 이 법은 북한 국적자나 북한 주민이 전체나 일부를 제조하거나 채굴한 상품은 강제노동 제품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이런 물품은 미국 내 어떤 항구에서도 입항할 수 없고 구금이나 압수,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대학 연구진들의 공동 논문 집필이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전 세계 논문 관련 웹사이트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게시된 논문과 학술지 등을 분석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북한 국적자가 중국 또는 제3국 출신 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수행해 56편에 달하는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약 39편의 공동 논문을 집필했던 2022년에 비해 약 43% 늘어난 것으로 논문 작성에 참여한 북한 국적자들의 대부분은 중국 대학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21호를 통해 재료과학과 첨단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산업공학 등의 분야에서 북한과 제3국의 협력을 금지했습니다. 또 북한 국적자가 중국 대학이나 연구소에 소속돼 월급이나 생활비, 장학금 등을 수령했다면 제재 위반 가능성이 커집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2년 뒤인 2019년 12월까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케냐의 윌리엄 루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 등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8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은 유엔 안보리 개혁을 포함한 유엔의 기능 강화와
북한 대응을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은 중국을 겨냥해 무력으로 현재 상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으며 국제 질서의 원칙을 지키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